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잠에서 깨어나 보니 하늘이 무너진 기분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의 이 관세 정책은 우리 국내에서 대규모 무역을 하는 분들께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이익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가 더 붙는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을 더 줄일 방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처럼 소형 소포, 특히 1인 방송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영향이 막대합니다. 예전에는 T86 정책이라는 게 있어서 $800 이하의 소포는 통관 면제에 세금도 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금도 내야 하고 통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즉 중국 국내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발송할 때 단순히 비용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류 소요 시간도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영업일 기준 7일이면 도착하던 소포가 이제는 보름이나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저희 같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매우 큰 충격입니다. 오늘 우리 회사에서도 또 미국이 무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밖을 보니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 같고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뭔가 곧 망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장님 얼굴에는 이미 깊은 근심이 가득하고 그 모습을 보니 회사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정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한테 관세가 또 34% 올라간 건가요? 지금 저는 백운공항에 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할 예정인데요. 이번 관세 인상이 중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 뒤를 한번 보세요. 이쪽에 보시면 거의 백인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아프리카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제 외국 무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저희 같은 크로스보더 무역 종사자들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느 정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슨 관세를 그렇게 올리는 건가요? 덕분에 제 고객의 주문이 취소됐고 제 주문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번 4월에는 원래 개장 대박을 기대하며 2 컨테이너 분량의 주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최근 트럼프 정부가 정부 상응 관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수 국가, 특히 중국산 상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수출업자들은 개혁 개방 이래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중국의 생산 공장, 외국 무역상, 제3국 중간 상인들, 그리고 멀리 미국에 있는 구매 고객들까지 모두 이번 관세 전쟁 속에서 힘겹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밤을 새워 다시 원가를 계산하며 가격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고, 어떤 이들은 제품 사양이나 배송 방식을 변경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납품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외국 무역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만이 저희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도 저희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신흥국인 베트남 또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형제 국가 중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노동 집약형 제품에 대해 관세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저희의 많은 제품들 역시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미산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국이 반대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지역에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저희의 수출길이 한순간에 막혀버렸고 앞날이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심천에서 폐업하는 회사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오늘 무너진 이 회사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하던 곳으로 작년부터 반년 넘게 버텨왔지만 결국은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무실 안의 가구들도 거의 새것일 정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미국 지역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날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타격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이미 많은 사장님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800 이하 소포에 대한 면세 통로가 영구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간의 전자상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차라리 동남아시아 시장을 정직하게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동남아는 수익은 낮지만 적어도 시장이 안정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남아 하는 것보다 국내 시장이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국내에서 안 풀리니까 동남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국경 간 무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국내 시장이 힘들어서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국내 시장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도저히 해볼 수가 없으니 말이죠. 국내에서 장사가 잘 되시는 분이 굳이 국경 간 무역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시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4억 인구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 시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무슨 유럽인이 미국인이 하는 나라들의 시장을 하겠습니까? 원래 저희가 취급하는 대량 무역 거래는 상품 자체의 중간 이윤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가 34% 추가로 부과되면서 이는 사실상 저를 한 칸에 베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윤율이 고작 13%이고 여기에 무역 물품을 운용하면서 생기는 3%의 중간이윤을 더해도 겨우 16%인데 최소한 2번 이상, 즉 3번 정도는 회전을 시켜야 간신히 소폭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다른 국가들의 3국 간 환적 창고를 이용해 물류를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즉 여러 경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입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외국 무역 공장이든 외국 무역 종사자든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든 모두가 좋았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 세상에 어떤 규칙이 있어서 과거에 돈을 잘 벌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또 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상류 업체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그쪽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주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도 나간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주문이 끊기니 이제 그분들은 내수 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공장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밖에 나가 내수 영업을 뛰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수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기존에 내수만 하던 업체들은 또다시 경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제 다 함께 경쟁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다 결국은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은요, 정말 너무나 큽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이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외국 무역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무역을 하지 않는 저희 같은 공장들에도 정말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중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상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이미 시행 중이던 20% 관세에 더해 중국 상품의 누적 관세율이 총 54%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맞대응을 선언하며 4월 10일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중국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겉으로는 끝까지 맞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중국 산업계의 반응은 이미 아우성입니다. 4월 7일 한 블로그는 한 의류 공장의 현장을 촬영하였고 영상 속에는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로그는 실업의 바람이 결국 의류업계까지 몰아쳤다. 미국이 관세 철퇴를 휘두르자 오늘 정시에서는 무려 3,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고 공장에서는 7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주문 일정이 전면 중단되었다. 6만 장이 넘는 패딩, 재킷 생산도 전부 일시 정지된 상태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미 출고 준비가 끝난 주문도 창고에 쌓인 채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내수 의류업계는 오프라인도 어렵고 온라인도 어렵고 심지어 라이브 커머스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부터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내수 시장에서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는데 이제 외국 무역 시장까지 막히면서 더 많은 외국 무역 업체들이 내수 주문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내수 시장의 생산 능력은 더욱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되겠지요. 올해 의류업계는 마치 압력솥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건 기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외국 무역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속이 정말 불안하실 겁니다. 그렇죠. 50%가 넘는 관세라는 건 정말 무서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주문이 들어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의류업계에서 바쁘게 일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주문이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의류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 모두 유럽 쪽 주문만으로 운영한다면 미국 주문이 빠졌을 경우 과연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수 시장도 올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들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은 반드시 중국 수출 기업들의 주문은 폭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또 밤새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여러분, 인원을 줄이든지 월급을 깎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 3,000위안의 생산 라인 노동자, 배달 기사, 차량 호출 플랫폼 운전 기사들이 이 상황에서 몸을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의 수익이 폭락하면 지방 세수도 줄어
줄어들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고향 9년에서는 공무원 월급도 제때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겁니다. 얘야 올해 건강보험료가 또 올랐다더라. 경제 체인이 한번 흔들리면 그 여파는 월가에서부터 여러분 집 앞의 사연 분식집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도 이 상황에서 혼자만 무사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블로거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안 된다. 급해졌다. 세계 질서가 다시 재편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회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면 정말 악의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태가 더 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요. 세상이 평온한 걸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왜 요즘 몇 년 사이에 돈 벌기가 갈수록 어려워졌고 왜 모든 업종이 점점 더 과열 경쟁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무역 전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요 고객이 빠져나가고 혹은 고객의 고객 또 그 고객의 고객이 떠나면서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생산 능력은 남아돌고 투자자나 사장님들은 이익이 없으니 임금이나 복지를 올릴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집이나 차를 살 수 없고 소비를 줄이게 되며 소비가 줄면 가격이 오른 상품은 더욱 팔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아직도 이 일이 여러분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본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자본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수많은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삼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고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를 유치하든 외국 무역을 하든 세금을 올리든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간에 그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은 자존심만 하늘로 치솟았고 정작 자본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본은 조용히 빠져나가 조건이 더 유연하고 상호 존중하는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이 판을 망쳐버린 셈입니다. 미국의 상응 관세 정책은 중국의 수출 기업들의 전방위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미 어려운 중국 경제 상황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출 환경은 가장 혹독한 겨울이라 불릴 만한 수준입니다. 이 외국 무역 항구에 산처럼 쌓여있는 빈 컨테이너들만 보더라도 화물 운송 업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말 수년 만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최근 주요 항구들이 줄줄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영파항에는 컨테이너 만리장성이라 불릴 정도로 빈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데 무려 7단까지 쌓였습니다. 기록상으로도 빈 컨테이너는 최대 이 정도 높이까지밖에 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미서부 항로의 운임은 무려 90%까지 폭락했고 2만 명에 달하는 트럭 기사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외국 무역마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들로 수출 시장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염전항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요. 염전항의 컨테이너가 벌써 6층 건물 높이까지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관광입니까? 완전히 속은 거죠. 보세요, 지금 염전항 상황이 어떤가요? 컨테이너가 우리 집 건물보다도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상해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항만들에서도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염전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2021년, 2022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우리나라 수출량이 엄청났고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선박 회사와 컨테이너 제조 공장들이 미친 듯이 컨테이너를 생산했었습니다.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올해 들어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제는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우리 집 건물보다도 높게 쌓이게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의 주요 항구들에는 빈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말 외국 무역이 곧 붕괴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일부러 현장까지 찾아와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2021년에 컨테이너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관련 기업들이 온 힘을 다해 컨테이너를 최대한 많이 생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라는 것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국 무역 업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시기에는 당연히 빈 컨테이너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국 무역 업계가 과연 좋아진 것인지 나빠진 것인지 또 과연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체제인 미중 간의 관세 장벽이 일반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5월에는 중국의 외국 무역 주문이 크게 줄어들어 화물운송 대행업계가 싸늘하게 식었고 6월에는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맞이하는 가운데
작년에 취업하지 못했던 수백만 명까지 더해져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7월이 되면 외국 무역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기업들의 업무는 거의 대부분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소기업 사장들은 이미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 사장들마저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금 그나마 일을 유지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